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오늘도 최우석 기자,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도 그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주영훈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홍보하려고 경호를 한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노출된 기관총 노출의 비밀은 이런 내용인데요. 네. 최 기자 뭐 그동안 그 경호처 기사 많이 쓰다가 네. 무슨 뭐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네. 압박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 선배님한테 기사 쓰는 방법을 잘 배워서 네. 반론을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까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은 너 없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든가.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에도 이제 주영훈 경호처장이 주인공인데 네. 그 주처장의 경호 방식에 문제가 많다면서요? 예, 사실상 주처장은 네. 경호처장이죠. 네. 경호를 하는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접 경호를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보통 삼선 중첩 경호를 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삼선 중첩 경호가 뭔가요? 이제 거리에 따른 경호인데 네. 1선은 이제 권총 유효 사거리 네. 이내, 2선은 소총 유효 사거리. 그러니까 50m하고 한 600m 이렇게. 예, 맞습니다. 3선은 이제 중화기 예. 사거리 뭐 2km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구분이 돼서 그 거리에 따른 경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3선 중첩 경호라는 건 이 세 가지 선에서 다 이제 대통령을 보고 경호를 한다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처장은 1선 근접 경호에 네.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확인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으로 네. 사진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진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 네. 7건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첫 번째가 이제 2017년 5월 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고요. 네. 두 번째가 2017년 5월 23일 네.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네. 세 번째가 2017년 8월이었는데요. 네. 시민들과 만남을 네. 할 때 주처장이 근접 경호를 했고 2017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네. 그리고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 때 네. 그리고 2017년 10월 25일 네.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 시리즈 1차전 때 네. 그리고 2018년 1월 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제 주처장이 근접 경호한 사진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8년 1월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이고 네. 평양 방문은 2018년 9월이죠.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문갑식의 진짜 TV가 돈이 좀 있었다면 뒤에다가 이렇게 화면도 걸어서 지금 우리 최 기자가 얘기하신 사진을 좀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이 시작을 뭐 거의 그냥 알거지 신세로 시작을 해서 아직 장비를 구입 못하고 그냥 카메라 한 대하고 조명 두 대로 소박하게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구독을 꽉꽉 눌러서 1만 구독자가 돌파하면 그때 저희가 싸구려라도 TV 하나 구입해서 지금 최 기자가 말한 것 같은 그 사진들을 직접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주처장의 그 경호 행태에 대해서 다른 경호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 근접 경호는 네. 이제 수행부장이나 수행과장들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수행 경호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혹시 이제 주처장께서 네. 자기의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네. 뭐 그런 사진들 네. 사실 예전에 뭐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인기 네. 많은 분들 옆에서 사진 찍은 걸 네. 본인의 정치적인 뭐 꿈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최 기자 말씀은 그러면 이분이 무슨 나중에 국회의원 나설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사실 요거는 뭐 확인이 되지 않아 네. 이렇게 딱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경호처 내부에서는 네. 뭐 혹시 뭐 총선에라도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군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신문사나 언론사로 치면 후배 기자들이 열심히 개고생해서 찾아온 특종을 편집국장 이런 자가 지 이름으로 써서 내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비유하자면.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중요한 게 특종을 갖고 있는 걸 뺏는다기보다 네. 이제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호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네. 총소리가 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몸을 그렇죠. 예. 던지는 겁니다. 그런 네. 훈련을 아주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네. 총소리가 나면 대통령한테 곧바로 네. 달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순발력이라고 하는 건 네. 죄송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그렇죠. 좀 떨어지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처장이 56년생이니까 지금 63이죠? 네. 그러니까 3, 40대에 비해서는 뭐 아무래도 네. 이건 저희가 노인비하 발언이 아니라 네. 신체적인 능력상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주처장의 대통령 근접 경호를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를 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언론이나 미디어에 네. 그 주처장이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사진이나 화면이 많이 뜨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경호처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전 정부도 그랬다. 네. 뭐 이런 건데 이제 정확하게 읽어드리자면 네. 경호처장의 위치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네. 정해진 위치가 따로 없다. 경호처장이 근접해야 현장 지휘에 용이할 뿐 아니라 네. 한 사람의 경호원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처장이 근접해야 현장 지휘에 용이하다. 네. 이런 말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주처장의 경호법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용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주처장이 86년인가 84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네. 그 경호처에 입사를 해서 뭐 한 25년 동안 뭐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네. 무슨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사진을 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네. 그 대통령의 행사 사진을 네. 이제 올리기도 하고 네. 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기도 하고 네. 이제 경호처장이 되고 나서 본인의 페이스북은 폐쇄를 했지만 네. 그 경호처 홈페이지에 있는 네. 경호처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을 네. 뭐 이렇게 사람들과 공유하고 네. 소위 말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만에 하나 뭐 암살범이 있다면 이거 아주 그 페이스북 자주 들여다보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전문가들은 아니 이게 대통령의 경호 패턴을 네. 왜 공개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완전히 테러범들에게 네. 약점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경호처 홈페이지가 그 매주 중에 하나인 효자동 사진관이라는 네, 맞습니다. 코너인데 거기서 그러면 그 일반인들도 접속해서 사진을 땡겨올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그 경호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위에 효자동 사진관이라는 게 있고요. 네. 거기를 또 클릭하면 대통령의 행사 사진이 있는데 네. 그걸 뭐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 그걸 뭐 본인의 SNS에 올려서 네. 뭐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경호용이 아니라 홍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 홍보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낮은 경호, 네. 뭐 시민과 함께하는 경호, 네. 뭐 친근한 경호를 주장을 합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국민들과 친숙하게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공유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기자 생활이 올해로 32년째인데요. 그동안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낮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이런 말 쓰는 인간들을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의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네. 기관총 논란이 일어났죠. 그럼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기관총 논란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칠성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관이 네. 기관총 방아쇠에 예.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사진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가 돼서 네.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 사람들이 첩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그런데 그러면 사복차림의 경호관이 그 한 거는 과잉 경호 아닙니까? 이렇게 저 손가락까지 낸 거는? 쉽게 말해서 네. 문제 제기를 했을 때의 네. 주장이 네. 사실 이게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다는 것은 뭐 곧 쏘겠다는 겉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겉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시장, 네. 시민들이 많은 그 시장을 방문했는데 네.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느냐, 네. 뭐 이런 비판이었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무기를 지닌 채 네. 경호를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다 네. 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경호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무기를 지니고 그렇죠. 해야죠. 맨손으로 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런데 방아쇠에 손을 올렸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선 네. 뭐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정부에서도 그랬다 그렇군요. 하면서 사진 6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말만 전 하면 정부의 돼. 경호. 말만 하면 전 정부. 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 청와대 경호관이 손가락에 그 방아쇠를 넣은 그 총이 MP7 기관단 총인데 네. 독일에서 개발된 소형 기관단 총으로 청와대 경호처, 우리 경찰특공대,
미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무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다수를 죽일 수 있는 네. 대량 살상용 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실수는 없겠지만 네. 뭐 안전관 장치 같은 걸 안 해서 자칫 잘못해서 그 발사가 된다면 네. 그 주변에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근데 있어요. 당시에 이상한 해명을 그 유명한 청와대 대변 전 대변인 네, 그렇죠. 중앙대 앞에 25억짜리 건물을 사서 올인 배팅으로 거액을 벌고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10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서 지금 문제가 돼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김의겸 전 대변인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당시에? 뭐 이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지난 정부 때도 똑같았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말을 하자면 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고 네. 이런 거는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왔던 것이다. 왜 우리만 문제 삼느냐라는 듯이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죠. 그게 뭐 거짓말이라기 뭐 하기보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 정부 경호 사진이라고 현 정부가 공개한 6장의 사진을 보면 네. 민생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기관총에 손을 댄 네. 기관총 방아쇠에 손을 얹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 뭐 큰 행사라든지 네. 실제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럴 때 뭐 방아쇠에 손을 얹고 경호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처럼 민생 현장에서 네. 그 방아쇠에 손을 얹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저는 이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일만 벌어지면 자기가 마치 뭐 세상에 다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저 입장도 뒤바꾸고 아주 약간 좀 그런 분위기는 한데 이 사태에 대해서 그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누구보다 가깝게 모셨는데 경호원이 총을 가방에 넣어서 다니지 외부에 보이는 것은 해프닝이고 일탈력이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잘 아시겠죠. 김대중 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네. 뭐 해외 순방도 같이 다니고 뭐 지역 민생 탐방도 같이 다니고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이분 얘기가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라는 데에서 문제가 더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은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 있는 시장을 방문했을 때 네. 그 경호관들이 방아쇠에 손을 얹고 아유, 있었다. 그랬다가 난리 나죠. 예, 그러면 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영남 비하.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이것을 뭐 지역 감정을 붙이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분명 큰 일인데도 네. 청와대에서는 그냥 전 정부도 그랬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경상도 분들 정말 요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들조차 경호관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댄 대구 칠성시장 때의 경호 입법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면서요? 이게 사실 이 경호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방아쇠에 손을 얹는 경호 기법은 아주 긴급한 상황 때 이제 쓰는 기법이라고들 하는데요. 네. 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랬다는 것은 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혹시 대구에서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뭐 계란을 던지거나 네. 우발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떤 뭐 행동을 취하려고 이렇게 손을 얹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경호 기법을 어떻게 경호관이 본인 스스로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다시 꺼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영국 작가, 신문기자 출신의 영국 작가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자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드골 대통령 당시에 실제 일어났던 암살 사건, 암살 시도 사건을 이제 그 철저하게 재구성한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을 지키려는 당시 드골 대통령은 암살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처럼 요란하게 이런 암살 경호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그 명령과 암살자의 위협에 이중고에 노출돼서 전전긍긍하는 장면들이 아주 잘 나오는 명작품입니다. 저는 뭐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그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 기자와 더불어 청와대 경호처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도 경호처 얘기 몇 개 더 있죠? 예, 뭐 다음에도 우리 또 선배님께서 초대해 주시면 네. 아주 잘 전달하도록 매일 하겠습니다. 나와야지 무슨 초대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서 보지 못한 이런 생생하고도 놀라운 시야, 그리고 그 팩트의 마지노선까지 접근하는 정통 언론을 지향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이 문갑식의 진짜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실수록 저와 저희 기자들은 힘이 나서 열심히 더 좋은 아이템과 취재 내용을 들고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